난 덴마크의 고향집에 가는 중이란다. 얘야, 그냥 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하려고 전화를 했어. 나한테 건 마지막 전화에서 아버지는 반시간 동안 이 말을 7번이나 되풀이하셨다. 난 제대로 듣고 있지도 않았다. 그 얘기를 듣고는 있었지만 그 말뜻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까지도. 난 아버지가 100살은 넘게 사실 거라고 믿었다. 큰삼촌께서도 107세까지 사셨으니까. 난 엄마가 돌아가신 것에 대해 아버지가 느끼는 깊은 슬픔과 후회에 대해 알지 못했고, 당신의 강렬한 고독감을 그냥 빈 둥지에 홀로 남겨진 새로서 느끼는 고독감 정도로만 이해했다. 그게 아니면 친구분들이 다들 오래전에 이 지구별을 떠난 것에서 오는 외로움이라고만 여겼다. 아버지는 나와 내 형제들에게 어서 자식을 낳으라고 성하셨다. 당신께서 헌신적인 할아버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였다. 난 사업에 바빠서 그 말을 진정으로 귀담아 들을 여유가 없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1973년 7월 4일 내 동생 브라이언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동생은 재치 넘치는 변호사였으며 유머 감각이 있고 머리가 빨리 돌아갔다. 난 동생이 내게 농담을 하려고 서두를 그런 식으로 꺼내는 줄로 알고 다음 말을 기대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브라이언이 말을 이었다. 아버지는 로즈게일즈의 고향집에서 당신께서 태어난 침대 위에서 돌아가셨어. 장례식 담당자가 시신을 관에 넣어서 소지품과 함께 배편으로 붙였대. 내일 우리한테 도착하기로 되어 있어. 우린 장례식 준비를 해야 해. 난 말을 잃었다. 이것은 내가 예상하고 있던 일이 아니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날들이라는 걸 알았다면 난 모든 걸 제쳐두고 아버지와 함께 덴마크로 갔을 것이다. 나는 호스피스 운동에 공감해온 터였다. 거기선 이렇게 주장한다. 어떤 사람도 홀로 죽어선 안 된다. 누군가 한 차원에서 또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갈 때는 사랑하는 사람이 그의 손을 잡고 그를 위로해야만 한다. 아버지가 전화로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면 난 아버지의 마지막 시간을 위로하면서 보냈을 것이다. 아버지는 최선을 다해 자신이 떠남을 알렸고 난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다. 슬픔과 고통과 후회가 밀려왔다. 왜 난 그곳에 아버지를 위해 있지 못했을까? 아버지는 항상 나를 위해 그곳에 계셔 주셨는데. 내가 9살 때 아버지는 날마다 빵집에서 18시간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새벽 5시에 그 강하고 힘센 손으로 내 등을 긁어주면서 아들아, 일어날 시간이다 하고 속삭이곤 하셨다. 내가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갈 준비가 되면 아버지는 내가 배달할 신문들을 접어 자전거 바구니 안에 채워 놓으셨다. 아버지의 너그러운 영혼을 회상할 때면 내 눈은 언제나 눈물로 얼룩해진다. 내가 자전거 경주대회에 출전했을 때는 매주 화요일 밤마다 위스콘신주의 케노샤로 가는 왕복 50마일 길을 함께 달려주셨다. 내가 잘 달릴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나를 지켜보기 위해서였다. 내가 패배했을 때는 나를 붙들어주기 위해 내 곁에 계셨고 내가 승리했을 때는 행복감을 함께 나누기 위해 내 곁에 계셨다. 훗날 아버지는 내가 시카고의 21세기, 메리케이, 에퀴터블 등 여러 교회에서 강연을 할 때 언제나 나와 함께 그곳에 계셔주셨다. 아버지는 늘 미소 지은 얼굴로 내 강연을 경청하시고 옆에 앉은 사람에게 저 애가 내 아들이라고 하고 자랑스럽게 말씀하곤 하셨다. 그 사실 때문에 내 가슴은 고통으로 가득 찼다. 아버지는 항상 나를 위해 그곳에 계셨는데 난 아버지를 위해 그곳에 있지 않았다. 내가 감히 당신들에게 드리는 충고는 이것이다. 언제나 당신의 사랑을 사랑하는 이와 나누라는 것이다. 그리고 육체적인 삶이 영적인 삶으로 옮겨가는 그 성스러운 전환기에는 곁에 함께 있어주라는 것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이와 함께 죽음의 과정을 체험하는 것은 당신을 더 크고 더 넓은 차원의 존재로 데려갈 것이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크 빅터 한센의 마지막 작별 인사라는 제목의 글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죽음이라는 주제는 언제나 우리를 좀 무겁게 하고 나누기도 언급하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아침부터 죽음과 이별의 이야기를 전하는 마음이 좀 불편하긴 하네요. 저는 아직 부모님 모두가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이 글의 주인공처럼 부모님이 우리 자식들의 곁을 떠나간다는 사실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실 것 같은 할아버지, 할머니, 또 친구들의 부모님들, 주변 지인분들 참 많은 장례식에 가봤지만 정작 우리 가족의 장례식은 생각도 해보지 않았네요. 저에게도 곧 닥칠 일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참 따뜻한 아버지를 두셨네요. 그 따뜻한 기억들로 사는 동안 아버지는 주인공의 마음에 늘 남아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참 자상하게도 깨워주시던 모습, 또 함께 자전거 대회에 참석했던 모습, 또 주인공을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시던 모습, 마지막 아버지의 전화를 마지막 작별 인사로 인지하지 못한 주인공은 잠시 힘들겠지만 아버지는 절대로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부모님들은 섭섭해하기보단 오히려 걱정을 많이 하시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치매에 걸린 아버지께서 창밖에서 기분 나쁘게 울고 있는 까마귀를 멍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저게 뭐냐? 라고 물으십니다. 아들은 아버지 저건 까마귀예요. 그렇게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다시 아버지께서 저게 뭐냐? 하고 물으십니다. 아버지 저건 까마귀라니까요. 또다시 몇 분 뒤 아버지는 또 똑같은 질문을 하셨죠. 그리고 아들은 이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아버지! 까마귀라고요, 까마귀! 그리고는 얼마 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은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합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아버지에 대한 추억에 잠겨 있다가 어느 페이지에서 아들은 결국 흐느껴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아들이 나무에서 깍깍 울고 있는 까마귀를 보고 뭐냐고 물었다. 난 그 커다란 눈동자를 보며 아들아 저건 까마귀란다. 근데 이놈이 몇 분 뒤에 또 다시 다른 까마귀를 보고는 저건 또 뭐냐고 물어본다. 난 다시 아들아 저건 까마귀구나 하고 말해줬고 집에 오는 길에 아들은 저건 뭐냐고 100번은 물어본 것 같다. 난 그런 아들이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워 100번의 대답을 즐겁게 해주었다. 내일은 또 무얼 100번씩 물어보려나. 아버지는 아들이 똑같은 100번의 질문이 사랑스럽기만 한데 아들은 아버지의 똑같은 질문 딱 3번 만에 짜증 섞인 목소리를 내었네요. 잠시 생각해보죠. 우리는 안 그런가요? 특히 우리의 부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우리는 얼마나 밝고 다정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시나요? 내가 살고 있는 이야기, 당신들의 손주들 이야기를 얼마나 들려드리나요? 그분들도 당신의 똑같은 질문 100번을 어김없이 답해주었을 그런 분들일 텐데 말이죠. 이 글의 마지막에 나오는 육체적인 삶이 영적인 삶으로 옮겨가는 그 성스러운 전환기에는 곁에 함께 있어주라는 것은 우리말로 임종을 지키라는 말일 터인데 임종을 지키기 싫은 자식이 있겠습니까? 임종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주어지길 바랄 뿐이겠죠. 그보다도 살아계실 때 조금 더 대화하고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침부터 좀 무거울 수 있었겠지만 행복하게 살기 위해 스스로 돌아보자는 시간이니 부디 마음이 열리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글이나 개인이 겪은 감동적인 사연을 보내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내일도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